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금요일장 우리 삼성전기 가뭄의 단비 같은 흐름을 가져가는데요. 시가를 띄우고 빠지나 싶었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요 11선에 대한 반등이 좀 나왔죠. 다시 이렇게 181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의 구간 다소 불안하시겠지만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앞뒤 안 가리고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물량, 이거는 불가피했었죠. 이번 주에 쏟아냈었지만 어제 오늘의 자리는 그 누가 봐도 분명 탐이 날만한 자리였었다는 겁니다. 5일선과 11선 정별 구간이기 때문에 일종의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 진행 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흔들리지 마시고 누가 뭐래도 이 5일선과 11선 부근은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이러한 전제 정도는 좀 깔고서 오늘의 영상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금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증시 자체적으로다가 좀 웅덩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시 자체적으로도 이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뭐 반도체, 뭐 휴머노이드 이렇게 증시 자체를 이끌어갔던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일 신고가에 따른 시장의 눈높이가 조금은 높아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나서려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 개인들의 힘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같은 구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 오늘의 영상 주제가 좀 될 텐데요.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장세는 또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잖아요. 버텨내야 되는 거고 또 털어낼 건 털어내야지만이 우리가 이 다음 구간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소문난 잔치에 정말로 먹을 게 없던 것이냐? 아닙니다. 진짜는 월요일장이죠. 젠스당은 오늘 우리 한국을 다시 방한을 하게 됐는데요. 4박 5일 일정입니다. 어제 또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 젠스당은 이번에 한국 방한 일정은 역대급 광폭 행보가 될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피지컬 AI, 심지어 메타버스까지 언지를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주가가 좀 흔들렸다라고 해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단정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삼성전기 현재 글로벌 AI 열풍이라는 이 필수제가 붙어 있죠. 이것이 갖고 있는 힘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비록 이 지수가 좀 빠졌었지만 이게 진짜 시장이 끝날 만한 이벤트였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동반되면서 상승은 지속이 되었었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요소가 뭐였어요?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웅덩이를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환율 쪽 요소가 이 웅덩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데요.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미국과 한국 똑같이 가져가는데 왜 유독 우리 국장만 빠지고 있냐?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코스피는 1년 동안 보시면 이 3,000포인트서부터 무려 200%가 넘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왔던 게 컸던 만큼 빠지는 것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우리가 여전히 이 국장에 대한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수 자체적으로다가 꼭 요 21선에 닿았을 때는 바닥이었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빠진다고 무서워하고 있을 게 아니라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게 이제 우리 삼성전기한테는 이 5일선과 11선 부근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근래의 흐름을 좀 보았을 때 저는 지금 같은 구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와서 매도 꿈도 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이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6월 4일 어저께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1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6월 5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아이로보틱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약세를 나타냈던 로봇 테마, 그 중에서도 이 젠스낭과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바로 어제 이 젠스낭이 말을 하길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핵심은 이 피지컬 AI,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산하그룹 다시 한 번 더 콕 집어냈던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이 아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어제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60일선 여러분들 반등문이죠. 중기편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기세를 이어갔던 이 시점, 주가는 빠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탈된 거래량은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이 진행됐던 와중에도 이탈된 거래량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이렇게 마냥 빠지는 것처럼 보였어도 보시면 어제의 봉, 보시면 또 쏟아냈던 구간, 새로운 챕터가 열렸던 이 봉의 시가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어제 지지가 정확하게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시점, 마냥 또 빠뜨릴 수 있는 차트는 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60일선도 보시면 지키면서 마감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뉴스입니다. 어제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아이로보틱스만의 좀 이렇게 특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배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이로보틱스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6월 5일 금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마치 29.84% 상한가를 바로 직행을 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얼마가 수익이 났던 거예요? 보시면 시가를 약 1% 정도 빠지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8, 9% 이상은 무난하게 수익이 났던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는 거고, 여러분들 돌아오는 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쉽게 요 돈 벌어가시는 거고,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이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4426-4894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4426-4894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이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삼성전기에 대한 공략 포인트입니다. 제가
우리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직 11선과 21선 이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여전히 깨진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최마지노선은 여기 약 141만원 부근이지만 우리의 실질적 대응 구간은 5일선과 11선 부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이 삼성전기의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바로 이렇게 상승세를 탄 삼성전기는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음 주도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가장 가까운 선이 11선이잖아요.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또 2차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세가 또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가 있는 게 지금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장 요 11선과 다시 한 번 더 중첩이 되는지 접촉이 되는지 가장 중점적으로 주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대응 구간이자 2차 지지 구간, 이것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의 미장도 또 숨고르기 형태를 보였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국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많이 빠졌었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명 또 버텨내야 되는 구간. 자, 이제 우리의 관전 포인트, 월요일에 대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단연코 첫 번째는 이 젠슨항에 대한 행보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이란에 대한 종전. 어쨌든 기대감 또한 여전히 붙어 있는 상태는 맞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같은 구간 떨어질 때 또 분할로서 공략을 해야죠. 털리지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로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좀 손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경제를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이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지금 또 인공지능 버블이니 또 환율 폭탄이니 안 좋은 소식들이 스물스물 들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이 결코 우리한테는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금요일의 봉이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의 고점을 지켜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전략대로 분명 또 버티다 보면 한 달 뒤 또 두 달 뒤 분명한 결과물을 또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당장이야 조금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또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시청 정말 감사합니다.